팔찌랑 목걸이랑 반지, 대표적인 여름 액세서리죠. 그 어느 때보다 여름에 더 가치가 있는 게 팩트긴 합니다. 왜냐면 보이는 게 결국 팔이랑 목인 계절이잖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 하냐고 물어본다면 셋 다 구비를 최소한은 해주는 게, 간단하게라도 해주는 게 좋죠. 내 고점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니까. 그 중에서 목걸이는 직관적인 인상을 바꿔주니까 강점이 크고, 팔찌는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더한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죠. 근데 이 둘은 저점이 높고 고점이 낮아요. 그 말은 뭐냐면 좀 더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말이겠죠. 이 둘은 따로 다루는 영상에서 마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지 편이고요. 무지성 크롬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할 거고, 요새 반지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많이 늘었고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 할 이유가 딱히 없다 이거예요. 어렵다 싶으면 레이어링을 포기하고 단품으로 승부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고, 어차피 아까 말했다시피 고점에 영향을 미치는 쪽이면서도 한번 투자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가거든요. 뉴빗이라면 서지컬 같은 제품들로도 충분히 매력이 있고 금전적으로 아끼면서 오래 볼 수 있다는 게 강점이에요. 단적으로 테무에서 반지를 사도 어느 정도는 대화가 됩니다. 이게 테무 제품인데 멀리서 보기에는 적당히 볼만해요. 정보를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을 정도로. 그렇다고 이 정도로 아쉬운 제품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동대문 3,000원짜리인데 광부터가 좀 문제가 되겠죠. 그죠?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은제품을 과감히 진입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이유도 되죠. 이쪽이 사실 느낌이 다르긴 해요. 유화, 에이징, 반사광부터 깊이 있는 연출이 훨씬 더 다양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폴리싱 스틱이랑 지퍼백이면 끝나는 싸움이고, 싸움에서 저도 우리한텐 치약이 있죠. 그죠? 아무튼 제품들 바로 한번 쭉 보면서 마저 이야기합시다. 이번에도 늘 하던 제가 멋있다고 생각했던 제품들, 브랜드의 양해를 받아 제공받아 진행하는 에탄올 픽 존재합니다. 가볼까요? 레이어링 반지로는 글로리아덴 이거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입문이신 분들은 얇은 실반지에 은이랑 이렇게 딱 두 개 함께 들어가는 걸 제일 추천을 드려요. 괜찮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입문용으로 많은 분들이 고르시는 이 쇼프 오브, 그냥 딱 무난하죠. 높이 평가할 것도 없고 낮게 평가할 것도 없어요. 그냥 4만원대로 실버 반지를 즐길 수 있다, 딱 거기까지고요. 이 쇼프 오브의 선글라스 모양 반지는 키치한 느낌, 여성분들이 하나 껴주시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내긴 어렵습니다. 차라리 저는 이 제품이 더 좋다, 얘가 줄 수 있는 매력이 더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가성비 있게 반지를 좀 다루고 싶으시다면 이 OI도 볼만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싱글 본링은 가장 무난하면서도 막 쓰기 괜찮은 픽이라고 생각하고, 이 스타더스트 링도 볼만하죠. 근데 이 두 반지 모두 지금 말씀드리는 본링보다는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OI에서는 얘가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가격 대비 큰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제품이다 생각이 듭니다. 퍼르코어의 제품인데 얘는 그냥 그래요. 근데 이 그냥 그렇다는 게 욕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무난하게 이 가격대 반지들 중에 괜찮다. 근데 제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건 이 3102 제품이에요. 시그넷링의 그 문법을 따르면서도 어느 정도 고점을 볼 수가 있어요. 단돈 2만원 쓴 반지들 중에서 3102 제품의 코르코어가 두껍다 생각이 드신다면 이 3103도 충분히 볼만해요. 글로리아덴의 이 제품은 가격이 저렴한데 그냥 무난하게 착용하기 좋아서 추천드리고, 저가 반지에서는 이 마크4도 무신사에서 많이들 구매를 하시는데 이 두꺼운 쪽은 좀 더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에 추천은 안 드려요. 이런 제품들은 그 이상을 보여줘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지 반지기 때문에 고점을 챙기기는 어려운데, 얇은 반지들처럼 손가락이 길어 보인다거나 추가적인 느낌을 내주기는 어렵고, 레이어링에서도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크4의 플레인 라이트, 얘를 좀 더 좋게 보고요. 이 레터링이 들어간 12 제품은 저는 좋게 안 봅니다. 요새는 이런 게 별로 매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턴이 더 돌아야 한다. 메종미네드의 제품이죠. 이것도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나쁘지 않은데 이미지가 많이 팔렸다, 그게 단점이 될 수 있겠고, 이 어거스트 하모니의 제품도 나쁘진 않은데 이런 체인의 짜임이 트렌디했던 건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기까지는 어렵고, 논논 제품인데 시그넷 반지의 스마일 느낌, 브랜드 로고랑 함께 쓰였는데 그 정도인가 싶고요. 스칼렛도 제품인데 이거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체인이 꼬이는 이런 반지들 개성이 있느냐, 아니고 무난한가, 도 아니고. 그럼 양쪽 극단에서 둘 다 매력을 얻지 못한다면 애매한 거죠. 저는 스칼렛 더 블랙에서는 이 제품이 더 나아요. 매듭이 지어진 듯한 이 느낌 나쁘지 않고요. 소스트 제품인데 그냥 무난하죠. 여기가 이 제품도 그렇고, 이 터키석 제품도 그렇고, 이 빈티지 브라운 원석 링도 그렇고, 커다란 원석을 사용하는 그런 느낌 추구하고 싶으시면 추천드릴 수 있는데, 반지를 조금만 좋아하시면 손이 안 갈 수 있는 디자인이다, 그걸 아셔야 해요. 옐로 아카이브의 이 클립스 링,
제가 적은 돈을 쓰면서 느낌을 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추천드릴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제품이고요. 이거 디젤 건데 이거는 박재범이 껴도 좀 애매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검정 제품은 더더욱 애매하죠. 근데 이 두 제품 다 취향의 영역이고 자기가 증명을 잘할 수 있다면 활용의 여지는 있다. 버튼 서울의 제품인데요. 17,000원. 이 우글우글한 듯한 느낌의 주물이 되다만 그런 덩어리진 느낌. 근데 얇아. 저는 괜찮다고 봐요. 토우토우 아카이브 제품인데요. 여기가 팔찌로 유명하잖아요. 6만원에 골드한 반지랑 얇은 반지를 하나씩 얻는데 그렇게까지 좋을 건 없지만 좋을 수도 있죠. 노이어의 해머드 웨이브 링인데 오픈 링이고요. 39,000원에 저는 노이어에서는 다른 걸 살 것 같아요. 이 제품 말고. 한눈에 예쁘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뾰족한 감도를 어떻게든 찾아가려면 찾아갈 수는 있으니까. 폭스바겐 워치의 제품인데 이거는 좀 애매하죠. 이런 반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블레스드 블렛의 제품인데 시그넷링의 문법을 잡아준 상태로 어느 정도 괜찮긴 한데 굳이 싶고요. 크로마츠는 간단히만 좀 볼까 합니다. 플로럴 제품은 아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중고 매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무심하게 차고 다니기에도 좋다. 이 역시 장점이죠. 유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더블 플로럴이 무난하게 크로마츠스러운 느낌을 주면서도 활용도가 괜찮겠죠. 근데 내가 그냥 크로마츠를 꼈어, 너한테 보여줄 거야, 이런 느낌으로 녹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겠죠. 세메터리는 명불허전이죠. 크로마츠에 관심을 가졌으면 결국 여기에 한 번은 눈길이 가요. 근데 이거 착용을 해보시면 많이 무겁거든요. 일상생활보다는 필살기에 가까운 반지다. 그거를 좀 아시고 가시는 게 좋고, 이 퍼큐링이라고 알려진 이 제품은 저는 지금 이게 매력이 있냐라고 하면 애매해요. 솔직히 요새는 단순하게 레터링만으로도 우리가 감화가 되는 시점은 지났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바인이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너무 쉽게 말할 거는 또 아니죠. 저는 대거링을 좀 좋게 봐요. 대거링 파베 모델도 있고 그냥 모델도 있는데 대거 파베가 주는 그 압도적인 맛도 좋지만 그냥 실버 대고도 예쁘거든요. 목걸이는 진짜 흔한데 반지 대고는 그렇게까지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힙스터적인 면에서도 합격이다. 근데 힙스터의 맛을 제대로 살린다면 챔피언이죠. 아쉬운 점은 매물 구하기가 약간 힘들다. 그렇지만 그 인장 반지로서의 시그넷링 그 방향으로서는 좋아요. 마르지엘라는 옛날에는 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죠. 그냥 무난하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구찌에서 이 해골링, 고스트링이라고 불리는 이 제품도 옛날에는 많은 분들이 끼셨지만 요새는 그냥 그렇다. 구찌의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렇죠. 가격을 이렇게까지 내야 한다는 걸 생각을 하면 애매해요. 근데 얘는 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싸해요. 볼만한 제품 중에는 샤넬도 있겠지만 굳이 싶고요. 휴먼메이드 제품도 그냥 그래요. 휴먼메이드를 좋아하셔야 합니다.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게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글쎄요. 프레드는 팔찌는 차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착장을 좀 신경을 써서 들어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말을 줄이고 싶고, 비비안 웨스트우드 제품은 너무 애견스럽죠. 그치만 그럼에도 주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티파니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애견스럽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얘 그럴싸하죠. 근데 얘는 좀 아쉽죠. 그냥 그래요. 얘도 가격을 생각하면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대안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아셔야 한다. 폴리테로 반지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이번에 실물을 꼭 담고 싶었는데 재고 때문에 못 가져왔거든요. 프리오더를 다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베이비 데빌은 나쁘지가 않죠. 쓸만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매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괜찮고요. 저는 오히려 얘가 제일 괜찮지 않나. 이 친구는 정말 쓸만하거든요. 즈키오의 제품인데요. 다크소울에 나올 것 같죠? 이 숲의 조각 시리즈는 진짜 게임에 나올 것 같은, 스탯이 오를 것 같은 친구들인데 커플링으로 차시는 것도 좋고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디든 간에 빈티지한 모드랑 이것저것 함께 내줄 수 있는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가격도 좋기 때문에. 파프로맛 제품은 그냥 그래요. 막 엄청 큰 매력이 느껴지지는 않는다. 언더마이카에서 협업으로 내놓았던 반지들인데 이 제품은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모스텐스 클럽과의 협업인데 충분히 매력이 있죠. 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만 장바구니에 넣을 제품이라 호불호가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슬레이어와의 협업 제품은 그냥 무난하지 않나 생각도 하지만 이 제품은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물이 있으면 제가 바로 살 거예요. 제가 번개장터 알림까지 맞춰놨어요. 에모스텐스 클럽의 제품인데 이거는 딱히 대체제가 없어요. 이런 감성을 주고 싶으신 분들께 이거에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애호하시는 이유도 알겠고 살만한 이유도 되죠. 금반지들 좀 볼까 합니다. AAA 하이텐션의 제품인데 저는 사도 된다고 봐요. 남들이랑 잘 겹치지 않으면서 개성까지 살려줄 수 있는 제품이고, 오드콜렛의 제품인데 이 브랜드가 원석을 진짜 느낌있게 잘 쓰거든요. 얘도 이쁘고요.
그리고 이 아이 오피서링, 이 제품도 예쁩니다. 이 본고래링이랑 그 박스 변기를 쓰는 츠나가 떠오르는 친구기도 한데 이 정록생맹이라는 그런 키워드까지 들어가 있는 반지거든요. 찾아보실 만합니다. 스팅구 이후에 이 제품은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양이. 저는 스팅에서는 얘가 더 예쁘다고 생각해요. 이 SR38 이 제품. 가운데 이 원석이랑 전반적인 느낌이 볼만하고요. 베벨로 제품인데 남성분들이 그냥 막 차기에는 약간 과하지 않나. 그치만 빨간색을 사용해주는 제품으로는 괜찮고, 빨간색 제품에서는 전이 어그라운드링의 이 자마노 제품 빈티지한 무드 살려주면서 과하지 않게 잘 녹였다고 봐요. 루실버의 맨인 베이지 반지인데 이런 쪽은 이제 순수 취향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고, 핑크로치라는 브랜드가 어떤 제품이 고점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얘는 볼만해요. 이 자갈 같은 느낌이, 이런 거 해결해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정말 묵직한 맛을 주고 싶다면 이 크라운 오브 선 가시관, 마찬가지로 아이코닉한 맛을 내주면서 본인이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물론 호불호는 강하겠지만 그럼에도 괜찮다. 그레이노이즈 제품인데 컬러버 웨이브링 무난하게 착용하면서 가격 괜찮은 걸로 볼만하고요. 이런 거 하나 껴줬을 때 룩을 잘 살리는 거 당연히 가능하죠. 스쿠더 제품인데요, 이 제품 마찬가지로 남들이랑 겹치지 않는 선에서 무난한 디자인을 찾는다, 딱 그럭저럭 볼만하다고 생각이 들던 제품이었습니다. 스쿠더에서는 얘가 좀 더 볼 지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그라운드링이 은근히 볼만한 제품이 많아서 이 라인링도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 이 해머 에폭시링도 볼만한 지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N666의 터키석 이글, 이 제품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터키석이 들어간 제품이고 분위기를 확실하게 잡아주는데 동시에 이미지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점이 많아가지고 쿠도스의 제품이에요. 이 미완성 별똥별, 어긋난 듯한 느낌을 주는 반지들 중에서 은근히 보법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카이로스 씬 버전도 제가 이 카이로스의 두꺼운 버전을 차는 입장에서 유망한 친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각진 반지들을 착용할 때 레이어링을 한다면 이런 걸로 가는 것도 좋거든요. 블리쉬의 제품인데요, 여기가 세공을 진짜 잘해요. 제가 로렐 제품이 예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이 브랜드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세련되면서도 우아한 맛, 그걸 무겁게만 가지는 않는 그런 곳이라서 얘네들도 다 추천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나니머스 아티즈너 제품인데요, 제가 여기 제품들이 좀 개성있고 매력있는 제품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제품만 해도 만화에 나올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막상 찬다고 했을 때 부담스럽지 않게 녹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대거도 정말 예쁘다고 여겨졌습니다. 펜더럼 주얼리의 경계 모델인데요, 저는 이 펜더럼 주얼리가 파이고 깨지고 이런 느낌을 내주는 실버 브랜드들 중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만큼의 입지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봐요. 호불호 없이 두꺼운 반지가 좋은 인상을 남긴다,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해주는 제품이고, 얘는 말이 보이죠. 회전목마가 돌아가는 그 느낌을 연출해주는 디자인으로 우리 인생을 모티브로 하셨다고 합니다. 뭐 다 떠나서 이런 거 예뻐야 하잖아요. 한눈에도 조화가 좋죠. 이 제품은 불호 이견을 찾는 게 어려울 정도로 중간 이상을 갑니다. 유화를 통해서 말의 입체감도 살려주고 가볍게 각진 듯 모서리가 내려오는 느낌에서도 매력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반지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세련된 느낌으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느낌을 추구하신다면 매력 있게 활용할 수 있겠죠. 연예인분들이 착용하는 걸로도 꽤 알려진 곳인데 그럴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순수하게 이 제품이 저에게 준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요. 다음 행보들 역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브랜드의 전작도 제가 정말 잘 찼었거든요. 주얼리 브랜드들을 보다 보면 때로 하나의 작품 같은 느낌을 주는 곳들이 있어요. 얘는 그런 브랜드의 제품 중 하나고, 잘 보시면 액자같이 세공된 틀 안으로 24K 금으로 석양을 연출했죠. 그 앞엔 등대가 있고요. 등대 꼭대기도 반짝거릴 수 있게 이렇게 더해주셨습니다. 이게 실물이 어떨지가 정말 궁금했어요. 이미지에서 사진에서 주는 만족도가 정말 높아서 그만큼 이게 구현이 되나 싶었는데 되더라고요. 빛에 반사될 때의 이 석양은 진짜 감탄이 나올 만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이 어느 쪽이든 간에 정말 예술품 같은 느낌이라서 괜찮게 녹아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사장님께서 제품마다 서사가 담긴 글도 담아주시는데 그게 제품의 퀄리티가 받쳐주다 보니까 확실히 더욱 감도 있게 익히더라고요. 얘는 진짜 장난이 없었습니다. 깔끔한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적당히 어필될 만한 포인트로서, 그리고 화려한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본인의 분위기에 무언가를 더하는 방향으로 조합할 수가 있겠죠. 진짜 칭찬할 만한 제품이었어요. 얘는 정말 놀라웠던 제품인데 하나의 건축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보시면 거의 여행지에서 우연히 들어갔을 때
압도적인 경험을 주는 대성당, 그걸 내 손에 차고 다닌다, 이런 느낌인데, 제가 무교임에도 반했다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억지로 고딕 또는 앤틱함을 살리려는 그런 브랜드들이 많은데, 이 제품처럼 순수하게 완성도로 그쪽의 세련된 맛을 살려주는 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세공이랑 음영감을 주는 유화가 일품이고, 막상 보시면 과하지 않으면서도 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담스럽지 않은데 존재감이 좋거든요. 말이 번지르르한 게 아니고 제품 자체가 하나의 승부가 되는 제품이라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햇빛 아래에서 반짝일 때 혹은 손에서 자연스럽게 햇볕을 받게 될 때 주변 분들도 이게 뭐냐고 물어볼 만한 그런 제품이 맞습니다. 여기는 무던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지만 미감은 정말 높은 곳이거든요. 상황이든 성별이든 그런 걸 떠나서 다루기 좋은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얘만 해도 불규칙한 단면이 규칙적인 단층 구조 사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뻔하지 않게 끊어내는 맛이 좋고요. 세공품이라는 그 개성에서 어울릴 만한 매력, 제 생각에는 자연스러움이 포함될 때 일정선 이상의 강렬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섬세하면서도 투박한 친구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제대로 부합을 하죠. 당연히 햇빛 아래에서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게 원래 동일 브랜드의 창이라는 멋진 제품이 존재하거든요. 거기서 원석을 없앤 모델이에요. 최근 구경한 실버 제품들 중에서 특히 절묘했어요. 누구에게나 부담 없이 끼울 수 있는데 그 고점 자체는 진짜 제대로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데려와 봤고 실물에서 역시 큰 만족을 했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같은 브랜드의 제품인데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의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는 좀 말려 올라간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이 금속의 느낌이 얇고 가벼운 맛도 있습니다. 그게 종이를 불에 그을린 느낌을 연출하셨다는 설명과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참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이 일상적인 향취인 듯 싶으면서도 질감과 조형감만으로도 굉장히 다른 맛을 내주는 게, 그걸 또 깊게 내준다는 게 많이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금속성의 오브제 같기도 하더라고요. 예뻤고요. 정형화되지 않은 듯 아주 섬세한 친구고, 룩의 분위기를 타지 않아서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입어도 예쁘게 쓸 수가 있어요. 단품으로도 확실하게 인상적인 느낌을 주고 싶다면 얘도 좋은 판단이죠. 분명 얇은 친구인데 아주 묵직하게 느낌을 더해줘요. 중앙에 원석이 위치하고 있고, 이 제품의 경우에는 터키석이죠. 살짝 트라이벌스러운 각인들이 감싸주는데 이게 절대 과하지는 않으면서 옹골찬 느낌으로 손안에서 조화가 되거든요. 특별한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챙깁니다. 반지가 보여줘야 할 그 기본적인 문법들을 높은 기본기로 챙겨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해당 브랜드가 원래 고딕한 느낌을 잘 표현해주는 제품들이 많은데 얘는 약간 다른 느낌을 주면서도 좀 더 터프하다고 해야 할까요? 개성있게 사용해줄 때 매력이 있습니다. 솔직히 터키석이 들어가는 반지들은 너무 향이 강할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터키석이 들어갔을 때 주는 그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그쪽 느낌. 얘는 현대적인 복식에도 무리 없이 녹일 수 있는 웰메이드 제품이라고 보고, 남들이랑 잘 겹치지 않고 뻔하지 않은 매력까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반지에서는 특히 개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반지는 단순하게 한 턴 넘기는 목표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가 진짜 지점이 높은데, 서브컬처스러운 쪽, 키치한 맛을 잘 다루는 브랜드입니다. 이 제품을 보면 스마일 모양이랑 클로버가 엮여있는 반지죠. 금 도금을 비롯해서 색감차를 만들어 주셨고, 각 클로버들이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죠. 유화를 통해서 입체감을 살려주고 완성도도 잡아줬고요. 장난스러운 느낌이 있으면서도 그걸 잘 눌러주는 감각에 세련된 제품이라서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실물이 어떤 느낌일지가 궁금했어요. 근데 만져보면서 이렇게까지 예쁘구나 싶을 정도로 제가 감탄을 했고, 제 방향이 바뀔 때마다 이 스마일들이 각자 다른 쪽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룩을 되게 키치하게 품어줘요. 확실히 다르게 풀어주다 보니까 무거운 느낌이 싫으시다면 얘가 진짜 좋은 픽이 될 수 있겠죠. 당연히 완성도 있는 그 실버 주얼리로서의 본분은 놓치지 않으면서요. 같은 브랜드 제품이고요. 얇은 링에 클로버들이 새겨져 있는데 이거 보시면 유화 작업을 통해서 들어간 것 같죠. 빈 부분도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착용 방향을 통해서 기교를 부릴 수도 있고요. 실버 반지를 입문하실 때 제가 아무리 과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반지를 많이 즐기시지 않으셨으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확실하게 존재감은 있으면서 완성도도 괜찮지만 무난하고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품을 고평가합니다. 레이어링에서도 강점이 있을 거고, 꼭 유입이 아니시더라도 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정말 많거든요. 또한 이 브랜드에서 클로버를 하나의 시그니처로 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시작으로 다른 제품들을 구경해 보는 것도 괜찮고, 조합을 떠올려 보기에도 나쁘지 않겠죠. 예뻤던 제품이에요. 세상에 단검이 있다면 두 손 도끼도 있어야겠죠.
얘는 확실하게 묵직한 존재감을 찾는 쪽인데 깨진 느낌이랑 달고 마모된 느낌을 반지에 연출을 해줬습니다. 원래부터 제품이 두꺼워요. 근데 이 두꺼운 실루엣이라 그게 더 돋보이고요. 이쪽 작업이랑 광을 다루신 쪽에서도 자연스러운 걸 선택해주신 게 이런 장르의 감성을 정말 잘 잡아내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트릿한 스타일링을 좋아하시거나 혹은 과감한 방향성의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어갈 만한 반지로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균열이나 깨진 느낌을 연출하는 제품들이 덜어 있지만 얘가 전 그 느낌을 특히 개성이랑 완성도를 살리는 선에서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쁩니다. 우리가 액세서리를 볼 때 압도되는 느낌이 있죠. 그게 어떤 부분들인지를 잘 알고 다양하게 챙겨준 제품이 바로 얘고요. 중앙에 원석 오닉스인데 이 오닉스를 황동이 가볍게 잡아주고 그 테두리는 고딕한 스타일로 유화 작업을 통해서 섬세히 마무리를 했죠. 뻔한 듯 뻔하지 않은 디테일들로 느낌있게 풀어준 부분들도 좋았고요. 이 전반적인 디자인의 조화가 실물에서 어떨지 많이 궁금했는데 이미지보다 좀 더 슬림한 맛이 있어요. 저는 그게 강점이라고 봅니다. 사실 제가 사이즈 이슈가 약간 있어가지고 약지로 보여드리는 게 조금 아쉽지만 이 제품이 뿜어내는 느낌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동시에 그게 너무 무겁지는 않게 잘 풀려 나온 것도 좋고, 이런 스타일의 반지들을 운용하실 때 얘로 입문하는 것도 좋겠고, 혹은 말씀드렸다시피 얘의 두께감이 되게 절묘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요. 보여드리고 싶어서 데려와 봤습니다. 가성비로 진입을 할 때 추천드릴 만한 곳이 몇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합리적인 픽으로 생각되는 게 여기. 이유는 두 가지예요. 감도는 잡아주지만 가격은 저렴하다는 점이고, 두껍지 않고 얇은 제품들이 많아서 입문에도 용이한 것도 매력이죠. 후회도 활용할 수 있는 무난하게 조금 향취만 더하는 제품이 많은 것도 칭찬을 할 만한 지점이에요. 얘만 해도 진짜 합리적이면서도 예뻐요. 그냥 구매함과 동시에 반지가 두 개 생기는 거거든요. 약간 일그러진 듯한 제품과 플랫한 친구로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고, 결과 광을 빈티지한 분위기로 잡아주기 때문에 부담없이 쓰기가 좋죠. 얇아서 더욱 그래요. 이 제품을 그냥 한 턴 넘길 때 빈 손을 채워주는 쪽으로도 괜찮고, 단품으로 사용하기에도 무리가 없죠. 다른 제품으로는 얘도 있는데 이 로고들을 보시면 이게 살짝 깨진 연출로도 느껴지죠. 근데 이거 브랜드 로고거든요. 이 로고와의 궁합이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찾아보시면 이런 두께의 반지도 많고 이런 가격의 반지도 많아요. 근데 광이랑 빈티지함 잡아주면서 분위기 괜찮고 가격까지 괜찮은 친구는 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흠집이 생길수록 더 예쁜 디자인이라는 것도 눈여겨볼 점이죠. 그래서 무심하게 차고 다니기에도 좋다. 이 역시 장점이죠.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또 패션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